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피지입니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청문회 빠르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가정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전체 조건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미크론의 전파력으로 심각한 고용에 문제가 있었지만 1월부터 점차 하락하며 장기적으로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될 것이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안정을 연준에서 언제나 최우선 사항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타깃 2%까지 낮추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의 대한 제재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FOMC 전에 금리를 인상시킬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때문에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지만 정확한 거는 아마 3월 FOMC에서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릴 생각이고 그 후에 이제 단계별로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차표 축소도 그 후에 진행을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조금 전쟁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추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 경제로 미국이 전환을 하는 시기를 결정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에 대해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노동력의 요구는 높지만 심각한 노동력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에는 도움이 될 것. 그리고 유가 상승과 높은 유가 가격의 지속성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디지털인데, 조금 어제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어떤 제도 안에 들어가면 좋을 수 있을지 나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은 좋다고 분석하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디파이도 그렇고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7,000개가 넘게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암호화폐들에 대해서도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그리고 푸틴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돈을 빼돌려서 제재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거는 뭐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뭐 러시아도 이렇게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이제 랜섬웨어의 공격이 많은데 이제 그거의 해커들이 대부분 다 암호화폐를 통해서 값을 치르기를 원하며 이제 러시아 해커들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전담이며 재무부와 옐런 재무부 장관이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를 인지하고 있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고요. 더 이상 장난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암호화폐 관련 법,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이제는. 그리고 이제 금리를 25 베이스 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며 그래도 인플레이션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면 더 높은 인상과 다른 도구들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통한 통제가 우선적, 대차 대조표 축소는 현재 backburner 이란 뜻인데 이게 즉각적인 관심과 조치를 받지 못하는 위치라고 해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채권 발행에 대한 재무부의 결정은 수익률 곡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력의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여성 노동력은 1970년대 이후 최저. 정말 낮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은 해결될 것으로 연준에서 예측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일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일이 가격이 스파이크해서 튄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게 튀었다가 정상화가 된다면은 문제 없을 것이고 그리고 유가가 $10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0.2%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